안녕하세요. 투자시가자 김필비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위기 일촉즉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와, 저는 이게 진짜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인도군이 파키스탄의 수도를 아예 공습을 해버렸고 지금 민간인들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쩌다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졌냐? 5월 7일 새벽에 인도가 파키스탄 쪽에 있는 테러리스트의 기반 시설에 미사일이랑 폭탄 공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전쟁이나 다름이 없죠. 최근에 파키스탄 쪽에서 인도에 테러를 감행을 했는데 그 테러 당한 거에서 보복성 공격을 인도가 파키스탄에 진행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이 분쟁이 유독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인도랑 파키스탄 두 국가가 모두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실제로 이 두 국가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1999년 카르길 전쟁 당시에 실제 인도랑 파키스탄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이 압력 넣어서 철수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은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진 않고 있지만 세계에 피해를 주는 게 막 우리가 체감이 미친 듯이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랑 파키스탄 갈등은 실제로 체감이 될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핵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 다 지금 극단적으로 핵전쟁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1세기에 핵을 쏠까라고는 생각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일단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전문가들도 지금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수준까지 전쟁이 확산될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랑 중국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갈등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그래서 1947년 분리 독립 때부터 인도랑 파키스탄이 각각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두 국가가 이제 분쟁을 했는데 피해 분단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피난을 하고 무려 종교 충돌로 100만 명이 사망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두 국가 간의 갈등이 거의 골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그 미사일이랑 폭탄 공격을 인도가 이제 감행을 했던 파키스탄 쪽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요 지역이 인도랑 파키스탄이 식민지로 풀려나면서 이 영토가 누구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분명하게 정리가 됐었다 보니까 요걸 이제 서로 자기 땅이다 하면서 뺏어 먹으려고 세 차례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분할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랑 민족 정체성도 충돌을 하고 있고, 테러나 군사 도발 같은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이건 뭐 북한하고 남한보다도 사이가 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 지역이 군사적인 요충지이면서 수자원의 원천이라서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누구 거가 되느냐가 경제에 상당히 이제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을 두고서 상당히 좀 두 국가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카슈미르 지역을 뺏기게 되면은 파키스탄은 그야말로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인도랑 파키스탄은 사이에 중국을 이제 경계로 두고 여기에 지금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셋이서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가 참고로 인더스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식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즉 파키스탄이 먹고 입고 쓰고 사업을 굴리는 대부분의 물들을 다 여기서 대부분 다 땡겨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인더스강의 발원지를 인도가 뺏어버려서 맘대로 이 수자원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키스탄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갈등의 진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인도가 물을 무기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인도가 인더스 수자원 조약이라는 걸 일시 중단하면서 지금 이게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인더스 수자원 조약은 물을 어떻게 나눴을지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더스강에서 나오는 물이랑 여기 수원으로 이제 나오는 물, 비롯된 물들 어떻게 우리가 나눠 쓰자, 이거를 이제 협정을 한 건데, 사실 막 전쟁이 서로 이제 막 갈등이 극단적으로 빚어지거나 할 때도 이 인더스 수자원 조약은 깨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인도가 이 부분을 일시 중단했다라는 거는 그냥 전쟁하자나 다름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인도가 뭘 하고 있냐면, 물을 상류에서 가둬두거나 늦게 흘리는 전략을 통해서 지금 파키스탄 쪽에 수자원 쪽으로 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실제로 농업용수나 전반적인 물이 좀 부족해지는 사태가 되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농업이 망할 뿐더러 전반적인 상업에 큰 타격을 농업 수확량이 급감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압박을 인도가 주다 보니까 파키스탄도 당연히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을 먹기 위해서 지금 서로 두 국가가 쟁탈전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근데 인도가 그냥 노빠꾸로 그냥 파키스탄 수도를 쳐버린 거죠. 근데 파키스탄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번에만 24번째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 그러니까 구제금융만 24번 받았다라는 건 우리나라처럼 IMF 사태가 24번 동안 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건 거의 뭐 막장이잖아요. 외환 보유고는 바닥난 상태인데다가 물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파키스탄이었잖아요. 저 같아도 인도 침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러하고. 왜냐면은 얘네들이 살려면은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정말 궁지에 몰린 쥐나 다름이 없는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갈등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파키스탄, 미국과 인도의 양강구도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인 이 카슈미르가 인더스강에서 나오는 물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중국도 일부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인도 간에도 실제 군사 충돌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둘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사실 인도랑 중국이랑도 지금 별로 이쪽 부분에서는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카슈미르 지역을 일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중국이 이미 파키스탄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랑 파키스탄이 인도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1대1로라는 사업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질적 21세기 실크로드를 이제 만드는 이런 큰 사업인데 초대형 인프라 경제 지정학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5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육상이랑 해상으로 실크로드를 구축을 해서 중국이 물류, 금융, 외교, 군사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초대형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그렇고 이제 땅에도 그렇고 물류를 아주 그냥 길을 뚫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세기형 바닷길이랑 그다음에 육상 경부고속도로 개통하는 이제 어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쨌든 뭐가 좋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물류를 싹 다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물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물류 비용이 절감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주도권도 중국에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게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지금 위안화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이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고 지금 중국이 무역을 하는 활로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닿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크로드를 딱 개통해버리게 되면은 중국이 온전히 자기 힘을 쓸 수 있게 돼요. 미국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고 미국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게 됩니다. 군사 영향력도 동시에 급증을 하겠죠. 근데 이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이 파키스탄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파 경제 회랑이라고 해가지고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할 때 파키스탄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파키스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대1로의 핵심이자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중국이 지금 이 유통을 할 때, 이 무역을 할 때 이렇게 뱅뱅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막 그 물자를 공급받고 무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실크로드가 개통이 되면은 직통으로 빠르게 물자를 공급받고 이제 물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도 시간 측면에서도 권력 측면에서도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중국이 실제로 80% 이상의 석유를 이 경로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뺑뺑 돌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직통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중파 경제 회랑입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그래서 요 다이렉트 선을 이으려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파키스탄이 이번에 카슈미르 지역을 뺏기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신뢰성까지 흔들리겠죠. 지금 개발도상국 포함해서 150여 개국이 이 지금 1대1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신뢰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인 중파 경제 회랑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파키스탄은 중국의 무기를 주력으로 수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파키스탄의 무기 수입 중에 81%가 중국산이에요. 전투기, 탱크, 미사일, 잠수함 이런 것들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하고 파키스탄은 형제 관계가 맞죠.
근데 중국은 원래 인도랑도 외교를 개선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요번에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맞짱 떠서 인도가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1대1로 사업, 그 다음에 중파 경제 회랑 이쪽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 영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파 경제 회랑이 불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지금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이걸 뺏으려고 서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여기다가 길을 깔려고 했었던 거예요. 파키스탄 쪽으로. 근데 만약에 인도가 이 땅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졸지에 파키스탄이랑 중국이랑 했던 이제 사업 계획이 인도의 땅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도는 아니 내 땅에다 왜 너네 하려는 사업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지어 네 맘대로 이건 불법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이번 갈등에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가 견제해야 될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미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선 데다가 인도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중국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제해야 될 존재인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소름 돋는 사실, 이게 3차 세계대전의 어떤 서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관세를 미친 듯이 전 세계에 때리려고 하고 있고 관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의 갈등까지 전부 다 미국이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소름 돋죠. 자, 이번 관세 전쟁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이 전 세계에 지금 다 부품이건 완제품이건 다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부품이랑 중간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동남아의 제품들도 결국은 중국 부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산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제품이 안 들어간 21세기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결과를 이제 줄 수가 있고, 미국이 전 세계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관세를 2차로 또 엄청나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다, 이 관세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애플이랑 삼성전자 같은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을 해서 인도랑 베트남 같은 데로 향하고 있어요. 미국이 워낙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에 지금 기업들이 남아있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압박을 위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파키스탄, 인도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제로 YTN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계 3차 대전 위기라고. 인도 뒤엔 미국, 파키스탄 뒤엔 중국.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을 업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을 업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랑 인도는 군사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형제 나라라고 봐도 되는데 이 둘한테는 공공의 적이 어디냐면 결국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뭉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자, 모든 사건의 진범은 그 사건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쵸? 만약에 요번 파키스탄하고 인도와의 갈등에서 인도가 이겨버리게 되면 파키스탄하고 중국에는 큰 손해가 되고, 파키스탄이 이겨버리게 되면 인도랑 미국에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등을 업고 있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인 거예요, 지금. 이 뒷배경까지 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 거시적으로 보면 이 인도랑 파키스탄 전쟁에서 인도가 이겨버리게 되면 최종 이득이 어디에 있냐? 미국에 있어요. 그냥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갈등이 생겨버린 것부터가 미국의 이득이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YTN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드리고 세계 전문가들이 세계 전쟁 리스크다, 뭐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오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예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저희 채널에서도 3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월가의 전설적인 예언가가 있습니다. 날씨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경제 예측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서 사건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집하고 있는 것은 다가올 전쟁과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서 중립적인 자산인 금을 확보 중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틴 암스트롱은 다양한 경제적 사건이나 전쟁 터지는 거 이런 것들,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FBI나 이런 미국의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 사람한테 프로그램을 팔라고까지 요청했을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경제 예측을 되게 과학적이고 재밌게 하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 3차 세계대전 내지는 전쟁 리스크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말해 뭐해 할 만큼 되게 대단한 인물도 있죠. 현업에 종사할 때 당시 200조 원 이상의 돈을 굴렸었던 전 세계 최대 매크로 기반, 경제 분석 기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 세계 최대 수준의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레이 달리오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직전하고 비슷하다, 군사 갈등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은 실제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도 잘 예측을 했었고, 레이 달리오는 심지어 경제 위기를 100년 동안, 200년, 300년 동안의 이런 각종 경제 위기들을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런 경제 석학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냐면은 경제 예측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펀드 투자를 통해서 실제 자기의 경제적 뷰나 관점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인사이트가 되게 뛰어난데, 이 사람마저도 중국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미국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세계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할 때마다 전쟁 이슈가 터진다. 영국이랑 독일, 미국이랑 소련 모든 패권이 전환될 때마다 전쟁이나 극심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대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가 이 패권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3차 세계대전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오고 있죠. 결국 오늘날의 파키스탄, 인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쟁들과 미중 무역 갈등, 그다음에 관세 전쟁 이런 모든 이슈들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양강구도의 갈등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뜨는 중국과 지는 미국의 다툼과 서열 전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권을 쥐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순히 인도랑 파키스탄만의 전쟁이 아니라 좀 멀리서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조금 더 경제를 보실 수 있는 식견이 많이 넓어지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다른 경제 관점이 계속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경제형인 비비 채널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또 색다른 경제 관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제 정보 이런 것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 경제형인 비비 채널 구독 한번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수강료를 100%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소개글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100% 다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시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강의예요. 그럼 무슨 강의냐? 실제로 이런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실제로 대공황 당시에 이때도 대공황 터지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었거든요. 그런 굉장히 질풍노도와 혼란의 시기에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어들인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제시 리버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전설적인 투자자의 전환점 매매, 그 다음에 피라미드 매매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전략과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예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바뀔지 흐름 같은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방법,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 차트로 수백만 원, 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월가에. 그 사람들의 투자 노하우, 차트 분석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마인드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요 시즌 1, 2, 3, 4 강의, 실질적 무료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1577-0471로 입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관련된 내용 안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